먼저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전환의 의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송흥섭입니다. 앞서 민성일 교수님께서 그 트랜스젠더의 전반적인 사상적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성전환, 실제 성전환과 그 성전환, 의학적 성전환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환 과정을 보통 저희가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지션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보통 되냐면 먼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그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제 여건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어떤 그 트랜스젠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젠더 불쾌감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이게 충분한 검증 없이 그거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문제를 이런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로 해결하려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의료적 처치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랜지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사춘기 이전에 어떤 그 성별의 정체성을 젠더의 정체성을 이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그 사춘기를 미룰 수 있는 그 루프론이라는 그 호르몬 제제를 투여해가지고 사춘기를 인위적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술을 이제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 허가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오프 라벨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사춘기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트랜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 치료, 테스토스테론을 주로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여성, 그러니까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호르몬 치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도를 했다가 나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트랜스젠더의 어떤 진료 지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트랜스젠더 단체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이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WPATH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성과학자인 그 해리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만든 그런 단체고요. 이 단체는 이제 계속 그 트랜스젠더에 대한 진료 그리고 성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체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단체에 참석했던 의사나 어떤 상담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바로는 대부분 이제 그 전환을 어떤 장려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지침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 전 평가 어떤 그 성전환을 할 때 내가 만약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충분한 어떤 그 젠더 불쾌감, 그 내가 현재 생물학적 나의 그 성별과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성별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쾌감을 먼저 평가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환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내가 이득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반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자기가 어떤 이런 젠더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본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제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성전환증에 대한 이제 진단서인데요. 이제 이게 있어야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춘기 이전의 그런 소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전후나 이제 그 사춘기를 아직 겪지 않은 아이들이 젠더 불쾌감을 겪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바로 성전환을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 보고 결정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들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춘기를 미루는 이제 그런 약물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루프론이라는 그런 제제를 써서 호르몬 제제를 써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딸이 13살인데 내가 그 아이가 만약에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이제 청소년기 젠더 불쾌감은 대다수가 치료 없이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요즘에 이제 젠더 클리닉이라는 이런 상담소를 먼저 데리고 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 차단제를 되게 먼저 이제 서스럼 없이 그런 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부분 그 제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성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트랜스젠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결국엔 불임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런 사춘기 이전의 이제 아이들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 차단제인데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고요. 성조숙증 치료제 그리고 화학적 거세를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춘기를 지연하는 목적으로는 현재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오프라벨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의 어떤 사춘기를 미룰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골밀도를 감소시키고 성기능을 감퇴시키고 지능 발달도 저해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요법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불임으로 가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사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젠더 불쾌감을 겪는 이런 소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약물 치료나 그런 거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려서 어떤 동의서를 받는 것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동의서를 받고 어떤 시술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춘기 이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요. 이 호르몬 치료, 예를 들어서 뭐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목적은 그 젠더 불쾌감, 내가 느끼는 성별과 이제 갖고 싶은 성별이 이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감수하기 위해서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이룰 수 있는지는 아직 객관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젠더 불쾌감을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충분한 어떤 기본 건강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불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난자를 보관한다든가 뭐 냉동 보관한다든가 이런 고려도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경우에 이제 보통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경우,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로 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트랜스 우먼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리긴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먹는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제도 있고 바르는 제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제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제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 이제 유방이 발육되게 되고 그때 지방이 여성형으로 이제 다시 재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처럼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환이나 전립선의 크기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가장 흔히 말하는 거, 에스트로겐을 사용했을 때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이 혈전 색전증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피덩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혈관의 일부를 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갑자기 뭐 어떤 심장마비나 그런 거 연결될 수가 있고 뇌혈관 질환하고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장 혈관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프롤락틴 혈종이라는 그 뇌종양,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남성도 유방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편두통, 그리고 성욕감퇴, 발기저하, 불임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 주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습니다. 주사제도 있고 마찬가지로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제 먹는 테스토스테론 제제고요. 이 남성 호르몬의 효과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거를 이제 여성들이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어떤 불안이나 우울감이 완화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떤 처음에는 뭐 어떤 만족감을 느끼긴 하는데,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제 나타날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이제 생리가 이제 중단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토리스의 크기가 증가한다거나 남성형으로 털이 난다거나 탈모가 생기고 여드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량, 근력이 증가하게 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욕이 증가하고 질이 건조해져서 이제 성교를 할 때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궁 내막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당뇨나 뇌혈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위험성을 만약에 오래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궁이나 난소를 제거를 해서 결국에는 불임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위험성은 이제 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할 때는 여성 체내의 테스토스테론 양이 한 10배에서 40배 가량이 되는 그런 호르몬 수치를 이제 투여받게 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약간 피의 그 혈액의 점도를 약간 높이는 그런 역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남성형 변화, 예를 들어서 남성형 털이 난다거나 목소리에 변화한다거나 얼굴 윤곽이 변화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다시 중단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제 중단해서 내가 다시 여자로 살아가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의 한계는 이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내가 과연 아까 그 말씀드린 젠더 불쾌감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 여러 가지 보고들을 보면은 호르몬 요법이 젠더 불쾌감을 완화시키거나 자살을 낮춘다는 객관적 증거가 아직까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몬 제제를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진단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정식적이지 않은 루트를 통해서 호르몬 제제를 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부작용이 또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호르몬 요법으로 만약에 이제 또 어떤 시행을 했을 때는 일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인해서 내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갈등이 심화돼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랜스젠더 건강정보협회에서 발간한 그 2012년도의 마지막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거기에서는 그 젠더 디스포리아 진단 없이도 인폼드 컨센트, 동의만 받으면 미성년자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가이드라인 거기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여성인데 남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유방이 이제 드러나는 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압박복을 이제 착용하는 바인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하게 착용하거나 했을 때는 유방에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영구적인 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는 이제 보통 이제 18세 이후에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시행 전에 최소 1년간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1년간 뭐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술적 치료 자체는 비가역적인 것들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WPS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환 그 수술의 요건은 뭐 이제 젠더 디스포리, 젠더 불쾌감이 진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인이어야 되고 12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화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이제 흔하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이나 이제 이런 그 성기에 관련되지 않는 수술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정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남성 성기를 이제 고환이나 음경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아니면 질을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들은 이제 조직을 이제 이렇게 이식을 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장을 잘라가지고 그 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남성화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유방 제거 수술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하고 이거는 뭐 어떤 진단서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면 바로 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고요. 어떤 유방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성 성기를 이제 만들어주는 남성 성기를 이제 만들어주거나 여성 성기를 제거하는 시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유방을 제거했을 때 이제 여성에서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흉터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로의 성기를 만들겠다.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기를 이제 뭐 플랩을 돌려서 만들거나 이식을 해가지고 만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부작용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안면 윤곽이나 포성형 지방 이식, 지방흡입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수술의 단기 부작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혈전 색전증, 그다음에 질이 협착, 질이 이제 새로 만들어준 질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이제 다이레이터로 계속 이제 평생 거의 계속 이제 이거를 넓혀줘야 되는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교통 뭐 그 외에 이 새로 만들어준 질이나 아니면 이 직장과 연관된 그 외음부 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장기적 부작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2011년도에 한 스웨덴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300명을 30년간 추적을 했는데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았고 자살률이 높았고 정신병원 입원 비율도 증가를 했고 범죄율도 증가를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환 수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자궁을 그냥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수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술인데 부작용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비용도 아주 비쌉니다. 시행 의료기관은 이제 보통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유를 인해서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성전환 수술의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고난이도 수술이 이제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게 그 성전환 수술 자체가 의료보험으로 이제 안으로 이제 약간 일부가 들어오면서 비용이 감소하게 돼서 이제 증가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환 남성화 됐을 때도 수술 안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난소나 유방이나 자궁암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트랜스 우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전립선은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질을 만들었을 때는 대장암에 대한 그런 검진도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성전환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한 몸을 이제 훼손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그리고 성전환을 한 이유는 이제 망상에서 비롯된다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어떤 의학적인 수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맞지가 않다. 그리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가 없는 수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로는 이 젠더 디스포리아, 젠더 불쾌감은 그 심한 정도가 이제 사람마다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데 그 치료는 결국에는 호르몬이나 수술, 결국에는 획일적 치료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젠더 트랜스전을 후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탈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이런 통계나 자료를 찾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진단명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탈트랜스젠더의 어떤 치료와 연구 목적으로 어떤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게 이 진단명의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한 30년 동안 원래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아가지고 이제 받고 나서 유방 제거 수술하고 그 다음에 성기 제거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남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자기가 이제 남성으로 살면서 본인은 만족을 하지만 트랜지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랜스를 했거나 고민 중인 많은 청소년들은 사실 트랜스젠더가 아닐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랜스젠더로 전환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탈트랜스젠더 이런 그룹이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최근에는 이제 탈트랜스젠더를 했을 때는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는 어떤 자기 그룹에서 어떤 혐오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거나 이래서 활동을 액티브하게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이제 조금씩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는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진단이나 호르몬, 그리고 수술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젠더에서 빠져나오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회복을 위한 도움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인들도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인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 의료인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SNS, 그리고 유튜브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렇게 세를 확장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성은 약물 수술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염색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환 시술에는 장기적 부작용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후회하는 경우, 되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전환 시술은 젠더 불쾌감의 바람직한 치료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전환 시술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